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라고 지시했는데 오. 우리가 통상적인 문법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비리 의혹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좌초되면 다시 가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이런 결정을 왜 내렸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정말 실용주의의 끝인 거죠. 실제로 양평 고속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 교외로 나갈 때 예를 들어서 공을 치거나 이럴 때 가면 이쪽을 꼭 통과해야 되는데 정말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엄청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한 교통 수요가 있는 점인데 김건희가 묻어서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자초될 뻔한 건데 사실 맞아요. 국민 복리로 네. 봤을 때는 수사는 수사고 이 도로를 진행하는 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겠다. 난 실용적으로 행동하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유의 행정 스타일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안이 보면은 윤석열 정부 초반인 2023년 5월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의 종점이 원래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냐? 김건희 씨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이게 특혜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고 불거졌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시 원희룡 장관까지 나서가지고 특혜가 없었다는 표면적인 주장만 하고 실제로 사업을 아예 접은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런 사업을 이재명 정부 들어서 실용 측면에서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살린 겁니다, 지금. 그 김건희 땅은 다 피해서 가는 거죠? 원한 대로? 그건 아니죠. 이번에 다시 또 논의를 한 다시 겁니다. 또 새로 논의를 원점에서. 한다는데. 네. 근데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만 가면 큰일 네, 나죠. 원래 합리적으로 결정한 안이 있는데 그걸 어거지로 이렇게 옮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사업성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노선을 결정할 때도 그런 식의 어떤 외부적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뭔가 의혹 제기가 됐다고 고속도로를 공사를 안 하겠다고 덜컥 선언을 해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이상하죠, 그게. 원희룡, 원희룡. 원희룡. 거지. 그분 뭐 하지? 네. 출국 금지 되셨죠. 아, 그 집에서만 사시는 것 같은데 어디 얼굴이 안 비춰져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그냥 복원시켜 놓은 거예요, 원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스럽다고 하는 건 그 고속도로가 놓여지지 말라고 주장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왜 자기가 다른 방향으로 왜 그쪽으로 갔냐를 따진 거지. 갔냐는 걸 네. 문제 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평가해가지고 노선 만들어서 가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사실은 관심 안 가지면 그냥 내버려둘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대통령이 딱 갖고 와가지고 그냥 하라고 지시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좀 사실 저도 놀랐어요. 네. 사실 이런 그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한 일개 공무원이나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 추진하기는 정말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총대를 매주고 이거는 국민들에게 필요하니까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에게 지시해라라고 어떻게 보면 방패막이가 되어준 거죠. 우리 천재 오윤혜 씨가 보기에도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결단이라는 게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솔직히? 왜 천재라고 하니까 왜 그래요? 아니, 빨리 천재 오윤혜가 답해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표변적인 C잖아요.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실용적인 맞아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지지하게 되는 거고 과거에는 조금 답답하고 완벽하게 지지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눈치 보고 여기서 적이 생기면 어떡하지? 또는 이게 추진하다가 또 욕먹으면 어떡하지? 이래서 못한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든다. 저는 극단적으로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은 정말로 이제 사업 타당성 평가를 해가지고 나와서 그럴 일이 크게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김건희 선사 일부를 지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수도권 동부 지역의 교통 정체가 너무나 심하고 2029년에는 인근에 교산 신도시까지 입주를 하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주민 편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김건희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인 것이고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과 주민들이 어떤 편익을 누리느냐 이런 가치 기준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거대한 해일이 몰아닥치더라도 조개라도 줍는 심정으로 대통령이 자꾸 그런 걸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왜 웃어요? 아닙니다. 어떤 짤을 본 것 같아서요. 뭐야?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실용적으로 결정을 해주는 거는 국민들을 굉장히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 사회는 뭐 결정하라 그러면은 계속 결정을 미루면서 위로 올리거든요. 마지막엔 대통령이 결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결단을 했다고 하는 건 역으로 말하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리스크를 대통령 내가 짊어지겠소라고 천명하는 거나 다름이 그렇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국토부 장관이 자 다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원래 맞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국정 스타일이 이래. 그러니까 밑에서 막 이렇게 논의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내가 책임질게 해. 이건 필요한 거야.
이렇게 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확 붙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붙일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단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게 맞는 길이야라고 평가하면 이게 지지율로 딱딱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탄탄하게.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공소청 설치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말씀드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표결에 불참했다 이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검찰개혁 2단계가 정말로 이제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 이런 평가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사법개혁 3법도 처리가 됐고 검찰개혁도 2단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개혁 과제 중에 하나는 언론개혁인데 청와대가 어제 내용들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난 대선 때 입후보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조폭 연루서를 제기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추후 보도권을 행사하겠다라는 말을 밝혔는데 이 말이 정구승 평론가 어떤 얘기입니까? 또 변호사라도 하다가 네, 법에 따르면은 네. 이제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형사상 조치를 받지는 않았으니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추후 보도를 해라라는 식의 요구로 보여지고요. 본인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건 아니지만 거기 법령에 보시면 뭐 무죄 판결 또는 무혐의 등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본인의 혐의에 대해 무죄가 받은 거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동일한 하여 효과. 네.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좀 보도해 달라라는 것을 나는 청구할 예정에 있다라고 압박을 해서 아마 조금 자율적으로 먼저 이제 언론사들이 본인이 보도했던 만큼 거기에 대해 정정을 하기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법조인 같네요. 변호사 출신이세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김성환 변호사. 언론 중재 답답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매불쇼 나가기 전에 지금 아니 언론중재법에 나와 있는 네, 얘기예요. 추후보도 청구권이라고 있어요. 추후보도 청구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도가 나온 그 시점에 사실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명예훼손소송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추후보도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자신과 관련돼 있는 범죄 혐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뭐 5년씩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청구 자격이 이미 없어 그때 가면. 이제 추후보도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법원의 결정이 확정됐을 때 그때 자신과 관련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그럴 때는 그때 추후보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언론중재법에. 이재명 대통령이 없는 걸 가지고 언론사한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법에 추후보도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해주시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지 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당시에 현업 기자로서 보도들을 봤기 때문에 아직도 명확하게 그 보도들이 인식이 돼 있는데 정말로 악질적인 보도였다고 생각이 들고 어떤 거냐면은 네. 이재명이라는 사람 당시 대선 후보를 떠올리면은 마치 조폭이 떠오르게 연상시키는 그 박철민이라는 성남 국제 마피아파에 활동했던 사람이 마치 돈을 조성을 해가지고 현금 다발을 조성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전달한 것처럼 그런 서사를 만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검증 없이 정말 의혹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사람을 찢어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논쟁을 많이 했거든요. 방송에서 네. 보수 쪽에 있는 패널하고 지금 누더기가 됐어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검증이 안 된 걸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되냐라고 그 당시에도 제가 목청껏 외쳤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막 조선일보 막 이런데 보수 신문이 막 한 바닥씩 쓰고 그랬어. 맞아요.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했거든요. 박철민이 어디서 튀어나왔어? 박철민 갑자기 뭐 이렇게 사진 찍어. 네 맞아요. 셀카 약간 느끼하게. 뭐 문신해가지고 막 이런 거 나오면서 돈다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돈이 어디서 나온 돈다발인지도 몰라. 근데 근거도 없이 그냥 막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또 금방 또 발각됐잖아요. 맞아요. 어떤 사진인지가. 그 국민의힘 쪽에서 그거 얼마나 많이 의혹 제기를 했어요. 대선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은 악마처럼 만들어 놓은 이런 일들을 벌여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실 정치 방송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다큐멘터리나 실화를 바탕으로 되게 신뢰도가 높고 저도 즐겨봤는데 맞아요. 네. 여기에서 그런 일을 다뤘다는 거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SBS? 그러니까 이게 좀 서사가 두 네. 가지 종류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2021년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성남 국제 마피아의 한 인물이 돈다발을 전달했다는 증언을 했다는 맞아요. 취지로 보도가 싹 나온 거였고 그 앞에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된 다음에 재임 중에 당시 2018년도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성남국제마피아파와 당시에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과거 성남시장이었던 사람과의 정치인 간의 권력과 조폭의 유착인 것처럼 그런 기획물을 하나 내놨던 건데 네. 그게 이제 자양분이 돼가지고 대선을 치를 때는 정말로 강력한 무기로서 보수 진영의 무기로서 작동을 한 거죠. 마치 오래전부터 의혹이 있었고 그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처럼 그래서 뭐 우리는 입증은 못하지만 그거 공공연한 사실 아니야? 라는 식으로 유통이 되었죠. 그리고 실제로 막 여러 이제 문화 콘텐츠에서도 그거를 활용해 갖고 우리는 이재명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그런 식으로 악마하는데 동원이 됐던 거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냥 차라리 한 번 허위 보도해 갖고 추후 보도하는 것보다 사실 네. 더 악질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과 방송해야죠. 그렇게 따지면은 명태균 씨 오세훈 시장 직접 여러 차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만난 걸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잖아. 그럼 다 사실인 거지. 이런 식의 논법으로 따지면. 그렇죠. 근데 박철민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다고 한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전혀 없어요. 묵은 겁니다. 묵은 거. 아무것도 없는 걸 갖다가 연결시켰어. 근데 했다고 하는 고리라는 건 국제 마피아파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를 뭐 만났다거나 뭐 이런 흔적들이 인연을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자체장 힘들 걸 사업하면 다 배임으로 걸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무슨 개발 사업이든 공장 부지든 뭐든 다 배임으로 걸 수 있고 그리고 지역 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다 확인해야 돼. 신원 이재명 검증도 경기도지사나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주어졌던 잣대를 그대로 모든 지자체장에게 들이밀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지역 사업도 못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그러니까요. 결과가 좋았음에도 저런 의혹이 나오는데 만약 결과가 좀 안 좋았다. 둘이 난리 나죠. 그렇지. 근데 거기에 대한 입증은 없어요. 둘이 거기 이러고 그냥 끝내버린 다음에 이제 문화 콘텐츠든 몰입해서 여러 가지로 악마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잣대 그대로라고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안 그랬다고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정신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악의적이라고 하는 거는 박철민이라고 하는 왜 어떤 목적으로 박철민을 꼬셨는지 뭐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자극적인 사진하고 그 사람이 딱 중간에 들어가니까 뭔가 그럴싸하게 야, 그 이게 영화 한 편이 완성되죠. 바로.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박철민을 섭외했는지 그것도 사실 다 진상이 밝혀져야 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거기에 변호사 한 명이 또 딱 들어가니까 아주 그럴싸하잖아. 진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서 마치 소설 한 편을 쓰는 것처럼 해놓고 한 사람을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하듯이 덤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일조한 언론들은 진짜 사과문 한번 게재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건. 아니 그리고 변호사만 등장했습니까? 초폭장은 맞아요. 경찰 출신, 고위 간부 출신의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들고 얘기하니까 그래. 더 신뢰성을 높이는 도구가 됐던 거였고 당시에 정말로 이게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혹 보도식으로 계속 여러 차례 보도한 곳도 있고 정말 저는 같은 언론인으로서 화가 나는 게 그 어제 이제 추후 보도 청구를 행사한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제발 저린 데들이 가장 먼저 앞서가지고 추후 보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TV조선, 채널A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지금 왜? 그리고 도둑이 제발 저렸나? 추후보도는 어떤 식으로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 내용이 그 허위라는 내용. 취지로 아. 이제 방송 중간에 그렇죠. 뉴스 중간에 네.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건 24시간 해야지. 그런 거는 머리 꼭지로 올려가지고 추후보도. 첫머리로 그렇죠. 그걸 해야지. 당연하죠. 당시에 우리 이렇게 보도했다 그러면서 보도했던 내용도 자기네가 전하고 그리고 이번에 왜 보도하기 이런 식으로 정정 보도를 하게 됐는지도 얘기하고 우리 회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구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면 사과하는 내용도 전하고. 네. 근데 이번에 몇 곡지로 나누지는 않은 거죠. 제가 뭐 상세하게 네? 안 아닌 것 살폈기 같아, 때문에 보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당시에 이렇게 우리가 보도했는데 대법원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드라이하게 했다고 해도 면피가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어제 그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백브리핑하면서 밝혔을 때 네. 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 보면서 와 정말 질문의 수준이 너무 낮아요. 정말 그냥 유치원생이 너무 일차원적이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이런 입장,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렇게 추후 보도 청구를 요청한다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어떤 언론사가 대상이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언론사가 판단하시면 되잖아요. 자기가 보도한 거 있잖아요. 그래도 그 리스트라도 있으면 아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보도하면 되나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침을 줘야 우리가 보도할 거 아닙니까?
그럼 청와대가 이거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언론사 지침서리죠. 리스트 쫙 갖다 놓고 어. 이거에 요 정도 보도를 하는 언론사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그 보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한 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알려줘야 됩니까? 선생님처럼? 오히려 지침을 줬으면 지침 좋다고 비판했을 걸요. 그럼요. 그럼요. 네, 당연하지. 엄청 비판했을 예.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억지사가 받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권력이 언론을 찍어 눌렀네 이런 식으로 뭐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다라는 식으로 프레임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리고 피해자고 언론이 가해자라고 하면 피해자가 사과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나요? 아니죠. 가해자가 알아서 적어 와갖고 제가 이거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네.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과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C일보, M일보 이런 데 지켜볼 거야.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것이 알고 네? 싶다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여전히 이재명 시발점이었기 대통령 때문에 조폭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조건 해주세요. 그 아래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옐로우 저널리즘이에요. 그래요. 너무 선정적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접근하는 아이템 자체가 자극적이고. 네, 자극적이고 근데 워낙 형사적인 많이 사건들을 보시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물론 그렇게 하다가 긍정적인 뭐 효과도 보도를 있죠. 내는 경우도 맞아요. 있기는 한데 네. 근데 이번 건도 그렇고 이 마치 뭔가 의혹을 파고 들어간다고 해서 그럴듯하게 이렇게 뭔가 만들려고 접근하면은 이런 일들을 벌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콕 집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언급한 거는 네. 정말로 억울했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 게 본인의 X글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그 R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중 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 조폭으로까지 몰렸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거고, 네. 근데 마지막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세월들을 곱씹는 지적을 해주면서도 전 말미의 문장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이 경우였으면 윤석열이 만약 이런 일을 당했다고 보십시오. 그럼 색이죠. 지난번에 부산저축은행 수사할 때 어떻게 수사했습니까? 기자들 상대로? 기자들 앞에서. 중앙 언론사들 상대로 그냥 검찰 특수부 동원해서 강제 수사했죠.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에서 교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언론 스스로 자율적으로 사과문 내주시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미안하다는 말만 해주면 나는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족하다는 말을 정말로 조심스럽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재 그것이 오히려 가야죠. 그렇죠. 다시는 네, 알 수 그렇지, 없게 그렇지. 만들어야 된다. 야 역시 천재다. 너무하잖아. 정말로, 이 예.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뭔가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네. 명색이 언론인데 자기가 보도한 걸 자기가 왜 몰라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이거는 우리가 사과하고 또 해명해야 되는지 이걸 다 왜 모르겠어요? 그걸 굳이 다 알려줘야 돼? 그렇죠. 그것조차도 스스로 판단할 줄 모르는 게 무슨 언론이야? 그렇죠. 프로인데. 언론이 네. 아니지.